안녕. 우리 오늘은 집합이랑 명제를 공부를 할 텐데, 집합에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 배웠고, 그다음 성질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션을 좀 내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 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한 30분 정도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로 넘어갈 건데, 명제 잠깐 보시면은 이제 명제와 조건이라거나, 그러니까 명제 이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그 P면 Q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 두 번째 소단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절대부등식을 공부할 때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 보고 우리가 명제 소단원 한 단원이랑 집합 나머지 부분 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합부터 다시 복습 살짝 하고 본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 뭐였죠? 어떤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이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었어요. 잘생긴 배우들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 아니었죠.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키가 180보다 큰 사람들의 모임, 그럼 그때는 이제 얘가 집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생긴 거는 완전히 주관적이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도 할 수가 없지만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수들의 모임, 자연수의 모임, 실수들의 모임, 수학적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더라? 원소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 원소는 집합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포함된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였죠? 왜 우리가 그 단어에 그렇게 민감했었어? 네, 포함이라는 것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였으니까,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이제 집합이랑 원소랑 딱 봐도 구분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1, 2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3개예요. 요거 하나, 둘, 요거 셋 이렇게. 그래서 1 또 원소로 갖고 있고 2 또 원소로 갖고 있고 1, 2를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도 원소로 갖고 있어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1이라는 것은 A에 속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2라는 것은 A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자, 만약에 이게 없었다 가정해보자. 이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어. 그냥 1, 2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할게. 그러면 1, 2라는 것은 A에 속한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쵸? 그때는 실제로 속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쵸? 얘네 두 개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냥 얘 자신은 그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겨버렸으면, 즉 얘까지 원소로 갖고 있다면 그때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한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집합을 말하는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나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제법 혼동이라기보다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야, 1은 이 A에 포함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랄까 헷갈려서 그런 건 아니고 말실수 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제 원리 원칙은 그럼 포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각 학교에서 학교마다 이제 시험 타입이 좀 달라요.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객관식 단답형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무튼 다 다른데 서술형이나 단답형에 그렇게 용어를 잘못 쓰게 되면 절대로 거기엔 점수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신중하게
쓰시는 걸 미리 사전에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다음 벤다이어그램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원소나열법은 진짜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해석함으로써 그 집합의 원소가 무엇일지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했었죠. 자, A라는 집합이 뭐라고 해볼까? A 더하기 B. 봐. A는 1, 2, 3, B는 2, 5. 자,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는 뭐게? 시작. 네, 집합 A의 원소는 일단 A 더하기 B. 근데 그게 뭐냐면 A랑 B는 삐리리. 자, 그럼 원소를 한번 쭉 다 나열해 볼까요? 3. 근데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쭉 나열하세요. 4, 7, 5, 8. 그리고 난 다음에 너네 봐보 나중에 보기 좋게 3, 4, 5, 6, 7, 8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정말 간단한 형태로 나온다면 뭐 딱히 부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였지 하는 순간 이제 그만큼 시간 흘러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뭐였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거. 그리고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예를 들어 2개, 3개, 4개 이렇게 얘기할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 헷갈리잖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좀 귀찮잖아,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단한 기호로 표현을 했었다. 그게 보다 NA다라고 쓰는 거. 이건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그때 무슨 집합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0, 그치? 없다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0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엄연히 말이 좀 다르니까, 그쵸?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러면 논할 수 없다라는 말이랑 또 이렇게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집합은 또 원소의 개수가 0이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눴었던 게 부분집합,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떤 집합 A가 어느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었는가? 다 기억나시죠?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됩니다.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그것이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B의 일부가 A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B의 어떤 일부가 A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붙이냐면 A를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집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도 같이 했었죠.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만을 배제하는 것을 진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공집합은 어느 집합에서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들도 진행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라는 5개 원소를 갖고 있는다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3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빼기 1을 해서 31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됐고요. 만약에 1을 반드시 포함한다,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1을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가지, 2의 4제곱 16가지라고 하면 되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특별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진부분집합, 어떤 조건이 들어있을 때 진부분집합은 무조건 그냥 뭐 맹목적으로 빼기 1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16개라고 했었던 것 안에 자기 자신이 카운트가 됐는지만 체크해보면 돼. 1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6개의 부분집합. 자, 여기 안에는 이 전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빼기 1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5가지. 자, 2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역시 뭐 1, 3, 4, 5 이거 다 2가지씩 있으니까 16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16가지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16가지 안에 자기 자신이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때는 16가지라고 이야기하면 됐었다. 이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개 안에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증부분집합도 8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었던 것이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고요. 합집합, 교집합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했어. 그냥 다 묶어놓은 거 합집합. 그 다음에 공통된 거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예를 들어 A 차집합 B라고 하면은 A에서 B에 관련된 거 다 빼기, A에서 B에 관련된 거 다 빼기. 그래서 이제 딱 보이는 건 순수한 A에 해당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은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된다면은 A에서 B 관련된 걸 다 빼버리니까 이렇게 순수한 A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가 성질 이야기할 때 순수한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A, 순수한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산 들어와서부터 이따가 성질 나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함수 문제 풀 때 항상 뭐 안 하면은 크 한다고 했어? 그래프 안 그리면 크 한다고 했죠. 집합 공부하는데 집합 문제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면 똑같이 크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와 그래프가 같이 쌍을 져서 가듯이 이 집합과 집합의 연산, 집합의 성질 이런 것들과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나 짝을 짚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저는 그거 안 그려도 머릿속으로 다 해볼 수 있던데요. 너 혼자 5분 걸렸던 거야? 남들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거 잘했다고 뿌듯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혼자서 5분 동안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면서 5분 동안 고민했다고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야. 남들보다 4분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효율성을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꼼꼼하게 그리면서 가주시길 바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할당량을 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서 문제 풀고 있다? 그대로 압수하고 다시 드립니다. 알겠죠? 대신 줄 때마다 곱하기 2씩 해가지고 더블로 줄 거야. 더 연습하시라고. 꼭 지키십시오. 눈치 살살 보면서 또 안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게임. 여집합을 안 해요. 자, 여집합을 할 때는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야겠죠?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수 전체 집합?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 집합은 그냥 내가 구성하고 싶은 그냥 어느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체로 보고 싶은 어느 하나의 그냥 영역? 그냥 내가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을 1, 2, 3, 4로 보겠다.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너네들 마음입니다. 너네가 알아서 설정하는 거고 문제가 알아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꼭 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전체 집합이 1, 2, 3, 4로 되어 있고 이 A라는 것이 1,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뭐게요? 3, 4,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서 있는 이 여라는 것이 양을 여자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잉여 생산물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잉여 시간, 잉여 인간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할 때 나머지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1, 2 라는 것에 나머지 하니까 이제 3, 4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넘어가자. 241페이지. 자, 내가 연산의 집합의 연산 성질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었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당연하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부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위에 박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조금 긴가민가하다 뭔가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는 그림을 이 친구가 여기 바이블에 다 그려놨으니까 이거 보면서도 차분히 공부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241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A합 집합 공집합은 A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A합 집합 공집합은 A다. 근데 이 답을 내가 먼저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쓰고 너네들한테 물어야 되겠다. 자, 너네들 이제 책은 잠깐은 보지 마세요. 다 요것만 봐줘. 자, A합 집합 그렇게 덮을 필요까지는 없어. 자, A합 집합 공집합. 자, 뭘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자. A가 있어요.
그다음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은 뭐 벤 다이어그램 표현조차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아예 비어있는 집합이니까.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뭘까요? A가 되겠죠. 네, 맞아요. 뭐 이건 내가 그림 그릴 필요도 없다 사실. 그냥 A가 있고 공집합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그냥 이거죠. 그냥 A 자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교집합, 공집합. 자, 이건 뭘까요? 자, 상상해봐. A가 있고요, 비어있는 집합이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있고요, 비어있는 집합이 있어요. 얘네 둘이 공통 부분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죠. 빗금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A 합집합 A 합집합 A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A 교집합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자. A랑 합친대요. A가 있어요. A가 있어요. A랑 A를 합치면 A랑 A랑 공통 부분은 A. 아유, 뭐 너무 당연한 걸 같아.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A 교집합 A는 A다. A 합집합 A는 A다. 단어 외워요?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3번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A 교집합 B,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교집합이니까 요 가운데 겹쳐져 있는 부분이겠죠. 요 겹쳐져 있는 부분은 A에 포함됩니까? 네, 당연히 포함되죠. 자, B에 포함됩니까? 네,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그 공통인 부분은 A 합집합 B인 요 두 동그라미에 포함됩니까? 아니, 그렇죠. 포함되죠. 자, 그 다음 여기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야, B는 A 합집합 B에 포함됩니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3번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된다.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된다.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B도 역시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내가 뭐 그림 그릴 것도 없다. 굳이 그린다면 이제 여기 A, B 요 공통 부분. 야, 얘는 A에 포함되고 얘는 B에 포함되고, 그 다음 A는 전체에 포함되고 B도 역시 전체에 포함되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요거는 이제 알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 합집합 A 교집합 B, A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이건 뭐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건 뭐게?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 교집합 B는 요것이고요, A는 요거겠죠. 자, 그 둘의 합이 뭘까요? A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A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A 합집합 B, A 교집합 A 합집합 B, A 교집합 A 합집합 B. 자, 이것도 똑같아.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자, A랑 A 합집합 B의 공통 부분을 구하고 싶대요. 자, 다시 이 A랑 이 전체의 공통 부분을 구하고 싶대. 그럼 누구야? A겠지. 맞아. 이거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도 답이 A가 된다. 1, 2, 3, 4번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 파악되시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삼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뭐 외심의 성질, 내심의 성질 이런 것들 공부했었을 때 항상 했었던 행동이, 많은 아이들은 그 성질을 외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까마득한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려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정이고요, 이 양반들아.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이 아닙니까? 성질과 정의는 완전 다르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어떤 개념이 뭐 도형이 되었든, 뭐 지금처럼 뭐 어떤 집합의 뭐 연산 성질, 뭐 집합의 연산이 되었든, 아무튼 어떤 개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 그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를 뽑은 것이 그게 정입니다. 나머지들을 우리가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좀 대표자? 그러니까 그 도형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팩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로 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 딱 골라서 정의, 나머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정의는 이제 우리가 그 도형을 약속한 어떤 하나의 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외우는 거. 또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요. 정의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정의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왜 책상인지 이거 이해 가능해? 안 가지. 이게 왜 책상인지 이해 가능해? 안 되잖아. 그냥 책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책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얘가 왜 공기청정기야? 이해 가능해?
풍성하니까. 네, 아무튼 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은 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성질은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공부할 때는 이해, 정의를 공부할 때는 암기, 정확하게 이걸 구분을 해서 배우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집합의 연산 성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는 것은 물론 외워지도록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외워져서 내가 외운 상태가 되면 그럼 그때 되게 수월하게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과 내가 이해를 해서 공감을 해서 납득을 해서 이제 나의 상식이 되어서 외워진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쓰임의 활용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능숙하게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실 것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도 보도록 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끝났고, 자 이렇게 지금 볼까? 자, 첫 번째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설정한 세 개 전체. 자, 이것이 아닌 부분. 이것이 아닌 부분. 야, 목이 요즘 좀 너무 안 좋아. 약간 좀 성대결절이 의심돼. 그래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지. 헌신적이시다. 난 너네들을 사랑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표정 말아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보니 뭐 얘기하려 했지? 성대결절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맞다. 맞아.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한 그 세 개, 그 시스템에 있는 그 전체의 나머지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야.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의 여집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무엇이냐? 자, 공집합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나머지 부분 다 모아보면은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U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자, A랑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될까라고 묻고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전체가 쫙 있고요. A가 있어요. A랑 A의 바깥 부분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전체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랑 A 교집합입니다.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 자, A가 있고요. A의 바깥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 부분이 어디일까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인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있는데 그것의 바깥 부분의 바깥 부분이라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A가 되겠죠. 네, 이건 A가 될 거고요. 그림 그릴 필요도 없다. 그치? 여러분들 상상을 너무 잘하니까.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이라는 걸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있어야 A 여집합이 좀 이렇게 말되어질 수가 있죠.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고요.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에 관련된 걸 빼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이라고 써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 끄덕끄덕, 그치? 자, 그 다음 A차 집합 B라는 것은, 자, 여기는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합의 연산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이 차집합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들을 제법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까지 해주세요. 이번 그 시간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는 여기 순수한 A 이 부분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자, 다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바깥 영역의 공통 부분. 괜찮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A 차집합 B라고도 할 수 있지만 A와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해가 안 돼. 네, 그래 다시. 자, A랑 A를 내가 전체 다 이렇게 검은색 빗금을 쳐볼게요. 그리고 B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빗금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랑 까만색의 공통인 부분이 어디야? 까만색. 요 부분이죠? 이 쥐파 먹은 것만요? 그렇죠? 맞아요?
저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공통인 부분이에요. 공통 부분. 우린 지금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통. 너가 봤을 때 까만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이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공통인 부분이라는 게 결국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지파 먹은 데까지. 응? 지파 먹은 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요렇게 요렇게까지가 결국 그들이 모두 공통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어? 근데 그걸 우리가 H 집합 B의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H 집합 B라는 것은 A와 B의 바깥 부분을 색칠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을 뜻하기도 한다. 같은 영역을 색칠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여러분들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끄덕끄덕 당연해 하고 이거는 외워두세요. 알겠죠? 요 하나만 외워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요거 그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외우시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프린트 좀 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자, 세 번째 박스 한번 볼까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3번 박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우리는 A 합집합 B가 B입니다. 라는 걸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집합 문제를 풀 때, 자, A가 B에 포함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잖아, 그렇지? 근데 A가 B에 포함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A 합집합 B가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너네가 이 말을 해석해야 돼. A 합집합 B가 B라는 게 뭐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해버리면 그 문제 못 풀어버리죠. 근데 A 합집합 B가 B라고? A 합집합 B? A랑 B를 합쳐봤더니 이 전체랑 B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요 바깥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네? 아, 이렇게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구나. 아,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버릇없게 하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이제 간접적 조건 제시를 하는 문제에서 많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악쓰고 정말 그 이악물고 출제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좀 뭐랄까 골탕 먹여보려고 좀 이렇게 기를 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3번 박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위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문제를 풀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간접적 방식. 그래서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소가로 2번 보시면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내가 이 서로소라는 개념 자체는 언급을 안 하고 갔더라고. 이 원래 그 교집합 이야기할 때 그걸 얘기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그래서 이제 이 서로소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백지 테스트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이제 뭐 주셨길래 다 잘 공부했군, 바이블 통해서 공부했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서로소, 즉 A랑 B가 서로 겹쳐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해질 텐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A 차집합 B는 A입니다.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조건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해서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파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겠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이 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바꿔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이 성립하면 A가 B에 포함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걸 볼 텐데 1번 아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죠? A랑 B의 합집합이 무엇이면 지금 여기 A고 이게 B고 자, A랑 B의 합집합이 B랑 똑같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쵸? 너무 어려울까? 그냥 요거 결과를 미리 써놓고 난 다음에 같이 보는 게 좀 더 좋겠지? 자, A 합집합 B가 B다라고 써져 있어. A 합집합 B가 B다. A 합집합 B가 B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A랑 B가 있어요. A 합집합 B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B 이 빨간색 영역이랑 똑같대.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똑같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요게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잖아.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똑같다라는 말이 요 검은색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아, A가 B에 포함될 때 이게 성립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위에 있는 게 전제라고 했으니까 B 안에 A가 들어있을 때 A 합집합 B는 B다
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양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만족하면 이게 될지도 살펴봤고, 이게 만족하면 이게 될지도 살펴봤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같이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오케이, 좋아. 자, 일단 두 번째 거, A 교집합 B는 A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A가 B에 포함된다면 이 그림일 텐데, A 교집합 B는 어느 부분을 말해? 요 A 부분을 말하죠, 그치? 그래서 이제 A 교집합 B는 A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어디야? 요 부분이죠? 그게 뭐랑 똑같다? 이 A랑 똑같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실제로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봐도 이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이야기해도 이게 나옴을 증명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것을, 이걸 토대로 이것을 양방향으로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자, 3번부터는 그냥 간단한 그림 가지고만 증명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 오래 끌면 우리 명제 하나도 손도 못 대가지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B 안에 A가 있는 상태에서 A 차집합 B, A에서 B에 관련된 것들을 빼. 그럼 뭐가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간을 여기에다 쓸까? 성원이 왜? 끝났어? 만들어서 했어? 오케이. 아, 가야 돼? 오케이, 알겠어. 나 이거 6학년 해놓고 지금 뽑고 있으니까 이것만 받아서 갈까? 자, 그래서 이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질문. 갔다 와. 그건 말없이 그냥 갔다 와도 돼. 자, 그 다음 4번.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자, 당연한지 한번 보자. 자, B의 여집합은 이 커다란 원의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자, 이것이 A라는 이 원의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참, 그럼 다섯 번째, A 여집합 합집합 B, A 여집합 합집합 B. 자, 이것은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지 한번 보자. A의 바깥 부분, A의 바깥 부분과 B라는 녀석을 합쳤어. 어때? 전체가 되지, 그치? 자, 다시 A의 바깥 부분과 B를 합쳤어. 그럼 전체가 되지? 그래서 이제 저것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얘네들이 나오면 차라리 그 정도면 뭐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바로 단박에 캐치가 가능할 텐데, 집중하자, 용준아. 요거랑 요거는 요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요거랑 요거 특히 이 표현이 나오면 다들 합니다. 그래서 요 5번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외워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로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눈에 잘 익혀둬라 라는 말씀. 어차피 외워도 소용없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보면서 A의 바깥쪽과 B가 합쳐지면 그게 전체가 된다 라는 걸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익숙해지십시오. 학기 시작하고 친구들 처음 봤을 때는 뭐 얘가 얘인 줄 알고 막 제가 쟤인 줄 알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달 지나면 구분되잖아? 그 정도로 많이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우려고 노력해봤자 안 외워지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소일 때. 자, 서로소인 경우는 A랑 B가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에서 서로소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수에서 서로소가 뭐였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건 소수고요. 서로소. 서로 1을 제외한 같은 약속을 가지지 않는. 1을 약수로만 갖는. 그러니까 1을 약속만 갖는 수가 어딨어? 네, 1과 더 1을 있어. 1만의 공통량. 그래요. 둘 보면 약간 좀 더맨더 먹었대요. 그 공약수가 1뿐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최대 공약수가 1인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수에서의 서로소야.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알겠죠? 에어컨 온도를 많이 낮췄는데도 많이 더우신가 보네. 잠시만요. 잠깐 너네 그 밑에 있는 거 보고 있어. 2번 소거로. 나 이거 찍는 것만 하고.
강하게. 우리 한번 8월 한 달 동안 레전드 찍어볼까? 너가 왜 찍어? 너도 새 학기 한번 공부해봐. 네? 8월 한 달 동안? 어떤 뭐라고요? 8월 한 달 동안 새 학기 거 공부 한번 해볼래? 세 개요? 어. 아니면 새로운 거요? 3개. 저 친구 지금 하고 있는 거.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저 초등학교 거라면 너로 따진다면 지금 고등학교 걸로 아 해야지. 근데 이게 그 약간 초등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랑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 아니지.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수학적 성취 수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큰 거는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큰 거랑 그래도 우리는 플러스 문제까지. 한번 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해봐.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가 언제까지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중국어가 지금인 응? 응? 지금은 안 돼. 자, 그래서 2번 소가로. 자, A 차집합 B는 A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A에서 B에 관련된 걸 다 빼봤더니 뭐만 남아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아 네? 근데 무슨 소리야? A만 남아요. 아이 참 깜짝이야. 자, 너네 A에서 B에 관련된 걸 다 빼면 다 사라져 버려요? A가 아니 당연히 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다 사라져? A에서 B에 관련된 걸 빼면 그냥 얘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냥 얘만 남죠. 자, 그다음 B 차집합 A는 자 B에서 A 관련된 걸 다 빼면 B요. B죠,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A는 B의 바깥 부분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거 반대니까 여전히 성립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로. 자, 이거는 이제 이해의 단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고, 그건 여기에서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걸 반복하진 않을게. 그림은 그리는 걸 생략하고 결과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결과만. 우리가 연산 성질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살펴봤지만, 자, 법칙은 그냥 이 위에 있는 거. 자, A 합집합 P. 자, 상상해봐. A 합집합 B랑 얘네 순서를 바꿔서 B 합집합 A. 상상해봐. 상상했어? 어때? 같아 달라? 같죠? 자, 교집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쵸? 네, 그래서 교환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되겠어? 안 되겠죠? 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건 내가 뭘 먼저 묶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A, B, C가 있어요. 보통 이제 A, B, C의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A랑 B를 먼저 합친 다음에 C를 합치는 거랑 A랑 C를 먼저 합친 다음에 B를 합치는 거랑 뭐 B랑 C를 먼저 합친 다음에 그 다음 A를 합치는 거랑 다르겠어? 같겠지? 자, 교집합은 어때요? A, B의 공통인 부분이랑 여기죠? 그 다음에 요 C의 공통인 부분, 그럼 이제 요길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합치나 아니면 A, B의 공통인 부분, 아까 했구나. A, C의 공통인 부분, 여기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B랑 겹쳐지는 부분, 여기는 이 부분이랑 결국 똑같은 거잖아, 그치? 내가 어떤 순서로 묶는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어쨌든 얘, 도, 제, 도, 제, 도 속하는 걸 찾는 거니까 결국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것도 합집합, 교집합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쵸? 자, 그다음 분배법칙.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우리 수에서 이런 거 썼을 때처럼, 그러니까 수에서 분배법칙이라는 게 이거잖아. 2 괄호 x 플러스 3. 그럼 이제 야, 이 분배법칙에서 이건 2x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집합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게 서로 달라요. 서로 막 같으면은 뭐 그건 분배법칙 따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얘도 합친다. 얘랑 얘 공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결합법칙 했었던 것처럼 진행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는 합, 하나는 교. 뭐 반대로도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연산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집합에서 연산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와 B의 합집합과 A와 C의 합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우리 아까 그 수와 식의 연산했었을 때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한다. 그거랑 얘랑 얘의 합집합, 얘랑 얘의 합집합, 그 다음 그들의 교집합 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해 보실 수 있고 얘랑 얘의 교집합, 얘랑 얘의 교집합, 그리고 그들의 합집합으로서 이제 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 과정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서 아, 분배 법칙이 이렇게 성립되는구나. 25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서 끄덕끄덕하고 이따 백지 테스트에는 다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린 일단 바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다가 일단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제법 많이 사용됩니다. 문제 풀 때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여집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바깥쪽을 뜻하는 거잖아요. 바깥쪽, 그렇죠? 바깥쪽. 근데 이제 예를 들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여집합이 아닌 걸 고려할 때보단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좀 힘들어진다고. 좀 뭔가 헷갈릴 우려도 있고 좀 틀릴 가능성도 좀 높아지죠.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두지 말고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표현을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 라는 그 제안이 이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그게 뭐냐면 자, A랑 B가 있고 전체가 있어요.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전체가 필요하죠. 자, A의 여집합 한번 상상해 봅시다. A의 여집합은 이것의 바깥 부분이에요. 그렇죠? 칠해보자면 뭐 이런 느낌? 자, 일단 B의 바깥 부분은 얘의 바깥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B의 바깥 부분이야. B는 침범하면 안 되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얘네를 합칠 거예요. 합칠 거야. 합칠 거야? 합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얘네들 몽땅 다 모아놓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의 여집합과 얘의 여집합을 합친 것은 요 공통된 부분이 아닌 전부를 뜻하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라는 것의 바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결과랑 이 결과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팁도 없이 그냥 이대로만 외우면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드모르간의 법칙 옆에다가 이걸 쓰십시오. 마치 이거는 숫자로 따지면 아니야. 근데 이런 비유를 하기도 좀 그래. 약간 좀 워낙 똑같은 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부 반대로 이렇게만 적어두십시오. 전부 반대로.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친구는요 전체를 여집합해버리면은 얘도 반대로 바뀌고요, 얘도 반대로 바뀌고요, 얘도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친구도 얘를 모두 반대로 바꾼 다음에 그냥 전체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A, B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계산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집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단 A 교집합 B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겐 유리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의 바깥 부분 하면은 훨씬 더 이거를 보다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잘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꼭 합집합 이게 아니고 여기가 교집합이고 저기 합집합이어도 돼요. 상관없어. 그 그림 생각할게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것도 똑같아요. 자, 반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아까 배웠죠? A 여집합 교집합 B? 응? 이거 뭐였지? 내친 김에 여기까지. A 여집합 교집합 B. 상상해봐. A의 바깥과 B의 공통인 부분. 뭐예요? E 마이너스. 맞아요. 순수한 B. 뭐 이렇게까지도 바꿀 수 있으면 이제 꽤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배운 것은 요거. 이것을 반대 해서 적어주시면 된다.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전부 거꾸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전부 거꾸로. 문제 풀 때 정말 자주 나오는 요소니까 꼭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260페이지에 있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 내가 별표를 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네, 260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 여러분들이 집합 문제를 풀 때 특히 연산, 성질, 연산 법칙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서 되게 애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이렇게 그 각각의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줄들 있죠? 여기에서 이걸 다 블랭크로 처리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의 블랭크. 그다음 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뭐 이것도 이제 블랭크 해서 이제 1, 2, 3, 4, 5번 해놓고 다음 블랭크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고르라고. 근데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이 처음 딱 마주했었을 때 되게 좀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이 이그젠플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할당량에서 좀 고생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 개념 체크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개념 체크 2번처럼 블랭크 해놓고서 뭐 알아볼 수나 있겠어요 이거? 가가 뭘까? 밑에 있는 거 읽지 말고 똑같은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이거 다 똑같죠? 첫 번째 것만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냥 바뀐 거니까 뭐가 이용된 거야? 교환 법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 나 부분을 봅시다. 자, 똑같은 거 다 집어치워. 똑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서 왜 내 눈에 다 똑같이 보이나? 아니다. 중괄호의 위치가 다르다, 그치? 중괄호의 위치가 달라. 자, 중괄호의 위치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묶여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묶이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 이용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채워주세요. 밑에는 다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요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30분만 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걸렸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말이 많은 건가? 네, 자 가자. 268페이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배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자,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그럼 뭐 당연하게 A와 B의 합이니까 NA에다가 NB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죠, 그렇죠? 왜 아니죠?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 너 어떻게 해줄 거야? 한번 빼면 되잖아. 네, 끝났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새롭게 배우는 게 없죠? 여러분들 이미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얘가 5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얘가 7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게 2개의 원소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5에다가 7 더하고 1은 한 번 더 세진 거니까 빼면 10개.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죠. A에서 2를 빼고 3. 여기는 뭐 2개라고 했으니까 2. 7에서 2를 빼서 여기는 5. 3, 2, 5 해서 10. 이것도 괜찮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야. 어쨌든 그냥 바보같이 5랑 7 더해가지고 답 쓰지 말아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뭐 중간에 A와 B가 서로 수인 경우에는 뺄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구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서로 소면은 뺄 필요가 없죠. 겹쳐주는 게 없으니까. 그치? 자, 3개짜리 봅시다. 3개짜리. 이거는 좀 생각할 게 필요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한다고
해도 돼. 이 소단원에서 얘가 메인 컨텐츠입니다. A, B, C. 자, 내가 원하는 건 역시 N, A 합 B 합 C입니다. 자, 보지 말고 요것만 이 그림만 보면서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일단 기본 베이스가 뭐겠어? 일단 다 더하는 거야. 일단 다 더하는 거야. N, A, N, B, N, C. 자, 일단 다 더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 더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자, 이거를 내가 좀 좋은 어떤 모델로 다음과 같이 해줄게. 자, NA를 더했다는 건 콩콩콩콩 이렇게 다 더했다는 거죠. NP를 더했다는 건 콩콩콩콩 더했다는 겁니다. 그냥 영역에다 점만 찍으세요. 그럼 다 해결돼. 그 다음에 NC를 더했다는 건 콩콩콩콩 이렇게 더했다는 거야. 자, 그럼 뭘 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아? 얘만 뺄 거예요? 어떻게? 이거 좀 이제 좀 수학적으로. 두개짜리랑 세 개짜리.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그 어떤 영역을 뺄 건데? 교집합. 그렇지. 무슨 교집합? 그세 개. 에이, 그거 하나만 뺄 거라고? 걔만 문제가 됐어? A랑 B 교집합.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일단 N, A 교 B를 빼야죠. 일단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다 빼고 싶은 거잖아. 이 네 개의 영역을, 그렇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를 빼서 일단 얘를 쳐버려야죠. 그래서 처단합니다.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할까? 빼버리는 거는 하나씩 처단을 해요, 그렇죠? 다 빼는 거 아니야? 아니 한 개를 뺐어. 이걸 뺐는데 왜 다 뺍니까? 아. 하나 뺀다고 저한테 하나. 직접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B, C. 그래요. 자, 빼기 N, B, 교집합 C를 합니다. 자, 그럼 또 빼. 자, B 교집합 C니까 자, 집중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뺍니다. 그렇죠? 나 이해 안 간다, 손. 자, 따라오고 있어요?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뭘 뺄 거야? A 교집합 C. A 교집합 C도 뺄 겁니다. 왜? 이 놈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빼고 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네? 아니요. 아니, 왜? 그 아, 가운데 네. 있는 거. 그래, 가운데 있는 거 세 번 다 빠졌잖아. 세 번 세져서 문제가 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세 번 다 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세 개. 교집합을. 세 개의 교집합을 뭐예요? 얼마만큼? 한 번. 끝. 뭐 헷갈릴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이런 점들 안 찍고서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 세 개에다가 그냥 이거 세 개 빼면 되겠지. 끝. 이래 버린다거나 이거 세 번 뺄 때 얘 세 번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처음에 몇 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세 개 다 더하고 이거 세 개 다 뺐으니까 이거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빠진 거고 요것만 빠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개를 더 빼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요거 빼기 N, A교, B교, C를 두 개를 더 빼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점을 찍어가지고 보면은 훨씬 이해가 편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점 모델로 몇 번 연습을 하시고 이 식이 당연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 도저히 진짜 헷갈려 죽겠다. 여기에 어느 곳도 개수 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도 개수 없으니까 괜히 였다가 막 2나 3 이런 거 곱하지 마 제발.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았어. 저 가운데 있는 건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두 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알겠죠? 네, 일단 집합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명제할게요.